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안경현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위원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네. 일주일 뭐 후딱 지나가네요. 일주일 후딱 지나가죠. 맞습니다. 아니, 저희가 어저께 안 그래도 또 이제 이 브런치와 함께 또 이제 단백질러 저희도 이제 PPL 여러 번 또 진행을 했었던 제품인데 맛있던데? 위원님도 지금 이거 처음 드셔보시는 건가요? 처음 먹어봤는데 예전에 선수 때는 네, 단백질 음료 좀 먹었죠. 네. 그때는 이제 선수니까. 근데 그동안 안 먹었었는데 예전에 먹던 것보다 훨씬 나은데요. 그쵸. 네, 아, 그래. 있고. 이 다독다독님께서 어저께 이제 그 다독다독님은 부부가 함께 이제 단백질 음료 같은 걸 예전부터 많이 드셨대요. 그러는데 이거 한번 먹어보고 원래 먹던 거에서 갈아타셨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맛이 또 그만큼 있다라는 거니까 또 여러분들께서 또 잊지 말고 또 구매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안 먹고 왔는데 네. 괜찮네요. 괜찮죠. 네. 아, 그리고 저희가 오늘 그 어저께까지 이 말씀드렸던 그 20병 페트가 39,000원 그 할인 행사 오늘까지니까요. 이 브런치 가족 여러분들께서 또 사실 생각 있으시다면 또 오늘까지 꼭 걸정해 주시면 우리 좋겠습니다. 모델 체능 그 저기 티셔츠 만드는데 네. 여기다 한번 선물로 한번 드릴까? 선물로 한번 좋죠. 뭐 저희야. 네. 입고서 해도 되잖아요. 네, 디자인 하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또 다롱현 형님 또 나오셨고요. 또 이제 안민 형님 또 계시고 이구디구님 모두 반갑습니다. 저희 브런치 커뮤니티 가시면 링크 있는데 저희 댓글창에도 한번 또 올려주세요. 또 이제 커뮤니티까지 가시는 거 번거로우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랑 또 네이버에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맛있게 좋다고 낭만강아지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보니타님께서도 얘기해 주셨고 다롱현 형님 오늘 또 구매하셨다고 또 이제 구매 인증 또 댓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어저께 이제 안치홍 의원님이랑 함께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김지찬 선수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안치홍 의원님이 그 얘기하셨거든요. 이거는 이루수인 안경현 선배가 또 이제 잘 선명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또 현역 시절 때 수비도 굉장히 잘하셨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 결국에 이 김지찬 선수 결국 1군 엔트리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박진만 감독이 얘기하기로는 언제 돌아오게 될지는 정해진 게 없다. 그런데 나도 이제 그 나이 때는 또 그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김지찬 선수의 2루 수비, 송구에서의 이 실책, 특히 뭐 이제 입스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또 들려오는 것 같은데. 입스 걸린 선수들은 대부분 땅에다 꽂아요. 네, 그리고 또 공 던질 때 손이 펴져 이렇게. 닭발이라고 한다며. 네. 이렇게 되는 게 입스인데 김지찬 선수는 입스는 아닌 것 같고. 그래요. 네. 그 한 번은 이제 공이 안 빠져서 그랬던 것도 한 번 있고 또 1루에서 그 유격수한테 그 스냅샷을 할 때는 네. 손등이 하늘을 봐야 되는데 네네네. 내가 볼 때 살짝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옆으로. 네,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제 김지찬 선수가 공이 빠지는 게 이제 그 잡는 사람 왼쪽 위로 빠지거든요. 네네. 공이 빠진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작아서 그립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립을 바꿔야 된다. 네. 저 중학교 때까지 손이 작아서 네. 세 손가락을 걸쳤거든요. 두 손가락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네네네. 빠지고 그래서 세 손가락 걸친 적도 있고 김광수 코치님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손이 작으세요. 네네네. 상당히 작고 다한증도 있어. 손에 땀이 많아요. 송구하기에 아주 악조건이네요. 네. 근데 그분이 제가 볼 땐 그립을 약간 변형시켰어요. 손에 딱 들어올 수 있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잡으면 손 작은 선수들은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진산 선수도 그런 좀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루수에서 실책이 저렇게 많으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김지찬 선수의 올 시즌 기록뿐만 아니라 이 데뷔하고 나서 이 수비 포지션에서 실책 개수를 좀 찾아봤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57경기에 출전해서 9개 실책 이미 저질렀고요. 이 수비율 같은 경우에도 9할 6푼 9리. 지난 시즌이 또 조금 심각했습니다. 이루수로 출전해서 96경기에서 18개의 실책. 뭐 수비율 같은 경우에도 9할 6푼 1, 2 유격수로도 15경기 나와서 4개 실책했으니까 이 정도면은 진짜 이 내야 수비에서 송구 때문에 좀 쓰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위원님. 유격수라는 포지션 자체는 실책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루수에서 18개는 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다시 재정비가 진짜 돼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송구가 자꾸 빠진다면은 그립을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립을 한번 바꿔보자.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해 주시니까 딱 이제 송구 실책하는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1루수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잡아야 되는 그런 송구들을 이제 많이 던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 입수 걸린 선수도 많이 봤는데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땅에다 꽂는 선수가 제일 많거든요. 아예 엉뚱한 데 던지든지. 근데 김찬 선수는 약간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립을 바꾸면 괜찮아요. 그 이루수는 그 송구의 스피드가 그렇게 좋을 필요는 없어요. 아, 그렇죠. 정확하게 던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 이 글러브 크기도 상관이 있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김동우님 말씀하셨고, 이인호님께서는 김지찬 선수 글러브 좀 더 큰 거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또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글러브는 네.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 예전에 막 요만한 글러브로 이제 그 연습을 할 때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글러브로 연습하다가 좀 큰 거 쓰면은 잘 잡을 것 같잖아요. 네. 사람은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작은 거 쓸 때 작은 거대로, 큰 거 쓰면 큰 거 쓰는 대로 금방 적응돼서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다만 이제 가끔 보면은 조금 그 독특한 선수들이 있어요. 네. 예전에 이제 일본 그 대표팀 선수였는데 외야수 글러브를 가지고 유격수에서 경기한 선수는 보긴 했어요. 뭐 그 정도로 크면은 사실 쉽지는 않은데 뭐 잘 적응해서 그렇겠죠. 그러게요. 네, 인간낭만님 송구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조금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멘탈 문제 혹은 이제 자신감 문제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심리적 요인이 큽니다. MHJ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게 항상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수비 실책이 갑자기 또 늘어나는 순간에는 뭐 공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면은 뭐 정신적으로 뭐 심리적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림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빠지니까 공 던지기 전에 공 딱 잡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빠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안 빠지게 그립을 바꾸면은 그런 심리적인 요건이 사라지거든요. 일단 바꿔서 던져봐야 한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2군으로 내려가서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김지찬 선수도 좀 잘 고쳐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아시안 게임 최종 엔트리에도 선발이 된 선수이니만큼 이제 국가대표 이루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렇게 실책 너무 많이 하는 모습은 좀 줄여가야 될 것 같다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오늘도 역시 다롱현 형님께서 또 이게 열심히 홍보해주고 계십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필수고요. 지금 900분 넘게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 좋아요가 104개. 아직까지 타율이 저조합니다. 저희 들어오시는 분들께서는 시청하시기 전에 또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아니, 그리고 저기 어저께 오재원 전 해설위원이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또 라이브 방송을 또 한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뭐 이제 자꾸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어제 이제 오재원 이 해설위원이 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두산에 있을 때 김경문, 김광수, 김진욱, 송일수, 김태형 감독이 있었는데 이 중에 감사한 분은 했을 때 김경문, 김광수, 송일수 감독님이요. 김태형 감독님은요? 했더니 김태형 감독님은 선수들한테 고마워야죠. 그래서 왜 선수들한테 고마워야 돼요? 그런데 우승시켜줬잖아 3번이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 누구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지만 네. 우승 시켜준 건 아니죠. 네, 그렇잖아요. 네. 뭐 우승했다고 감독이 선수한테 고마울 필요도 없고 선수가 감독한테 고마울 필요도 없는데. 그렇죠. 물론 그렇긴 하죠. 네. 서로 할 일을 잘해서 그런 거니까. 네, 근데 있잖아요. 고마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구단이에요. 그만한 선수층을 만들어줬잖아요. 네. 두산이나 구단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전까지. 그리고 김태형 감독 되자마자 장원준 선수 딱 영입했잖아요. 네. 세팅을 잘해놓은 거예요. 잘해놨기 때문에 선수들도 본인 스스로도 좀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이 멤버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구단이 만들었고, 감독 입장에서도 이렇게 세팅된 그 야구단에 감독을 만들었으니까 고마워야 될 사람은 또 양쪽 다 구단한테 고마워야지. 서로 고마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우승한 거고, 본인을 위해서 선수 쓰다가 우승한 거지. 우승팀을 만들어 놓은 거는 구단이거든요.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죠. 그러게요. 이게 뭐 서로 친해서 그런 걸 수도, 너무 이제 친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다른 감독님들 다 꼽고 김태형 감독님만 안 꼽다 보니까 좀 뭔가 논란이 있는 거 아닌가, 좀 이제 서로 불화가 좀 있었나?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불필요한 얘기가 아니었느냐라는 의견들이 일단은 뭐 가장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 형님. 뭐 누구한테 고마워하고 고마워하지 않고는 본인 뭐 마음이잖아요. 네네. 뭐 그것까지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글쎄 뭐 우승시켜서 고마워할 사람은 감독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서로가 잘해서 만들어낸 이 결과물이니만큼 뭐 누구한테 고마워야 되고 뭐 그런 것보다는 저희 뭐 우승 같은 거야 사실 다 같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일권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를 약간 좀 폄하하는 느낌도 좀 들어서 팬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해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뭐 김태형 감독 오기 전에도 우승권에 가까운 멤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우승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김태형 감독이 와서 그 좋은 멤버였지만 그래도 결단력이 참 좋았잖아요. 네. 뭐 그래서 우승을 한 거고요.
뭐 서로 고마워하거나 아니면 구단한테 고마워야죠. 아 그렇습니다. 너의 영호님이 기자님은 브런치 PD님 얼마나 고마움 하셨는데 서로 자기의 자리에서 제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이 잘 되는 거죠. 이 모범 답안으로 저는 방금 말씀드린 모범 답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PD님은 고맙죠. PD님도 내가 고마울 거야. 나는 뭐 줄 때가 제일 고맙더라고요. 뭐 줄 때가? 그거 뭐죠? 이 아쿠아 그거 있잖아요. 아쿠아팩. 예, 구강세정기. 예, 그거 준다라고 오늘이 제일 좋아요. 오늘 이것도 뭐 이 단백질로 주는 날이 또 가장 좋다고 또 얘기를 해줍니다. 자 어쨌든 뭐 저희가 이렇게 오프닝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저희가 Q&A 시간 때 또 질문해 주시면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또 기다렸다가 Q&A로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 투수 코치 전격 교체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위 추락 위기에 놓인 기아 타이거즈 최근에 이제 하나의 상승세가 정말 뭐 어이구 PIP가 없어졌네. 네, 자, 이거 다시 해야 되나요 그러면? 다시 해야 낫겠죠? 편집하게 해줘요. 그래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PIP가 왜 안 올려져 있어? 뭘 다시? 뭘 다시? 이거 저희 방금 이 화면 보세요. 저희가 이게 없었어요. 없어서가지고 다시 키고 한번 또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이거 봐줘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고마워해. 네. 다시 눌러주고 방송도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처음부터까지는 아니고. 네 여기부터. 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 기아 타이거즈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어제 투수 교체 이제 전격 교체를 단행을 했는데요. 이제 9위 추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이제 하나 이글스가 상승세 정말 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가 잘하고 있음에도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1군 투수 코치 결국 교체를 선언했습니다. 정명원 1군 투수 코치가 이제 잔류군으로 내려갔고요. 서재영 잔류군 코치가 이제 1군 투수 코치로 올라왔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구단이 발표할 때 이런 얘기 하죠. 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교체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사실 이제 이 코칭 스태프 보직 변경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 뭐 분위기를 바꾼다는데 그래서 선수들은 그런 분위기 바뀌는 걸 그렇게 인지를 못하죠. 뭐 글쎄요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이 코치보다는 이 코치가 조금 더 선수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자상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 이 선수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네. 그리고 또 조언도 해주고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코치는 이쪽으로 가고 어떤 코치는 이쪽으로 가고 이런 건 있지만 네. 글쎄요. 지금 보면 뭐 사실 9위까지 내려간 기량 차이죠. 뭐 코치 바꾼다고 기량 차이가 또 바뀌진 않는 거거든요. 사실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외국인 선수 잘 뽑아오고 그리고 선수들이 또 겨울 동안에 본인 스스로 또 기량 올리고 그리고 또 감독이 또 그 조합 잘 맞추고 이렇게 돼야지 이제 뭐 순위가 올라가는 거지. 뭐 코칭 스태프 뭐 시즌 중에 바꾼다고 그렇게 크게 달라진다?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이 투수 코치가 선수들을 이제 진득하게 봐줄 수 있는 시간이 또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하고 이게 시즌 전에는 사실 투수 코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바꿨더니 뭐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시즌 중에 바꾸는 건 되게 어렵지 않나요? 흔히?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와서 무슨 메커니즘 쪽으로 바꾸기도 거나 뭐 기량 쪽으로 없거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정명원 투수 코치보다는 서재영 투수 코치가 파이팅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명원 투수는 조용히 선수들에게 다가가는 편이고 서재영 코치는 예전에 이제 선수 때도 굉장히 활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가웃이 너무 처져 있으니까 더가웃을 좀 살려보자는 의미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재영 코치는 사실 선수 시절 때부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돋보였었던 것 같아요. 이제 팀 분위기 이게 사실 선발 투수 혹은 이제 투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나가서 으쌰으쌰 하는 게 조금 이제 어색할 수도 있을 텐데 서재영 코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역 시절에도 그런 모습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제 팀 분위기 살리는데 지금 침체되어 있는 이 팀 분위기를 반등시키기에는 또 이런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다. 갑자기 뭐 없던 실력이 살아나거나 뭐 없던 선수가 다시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분위기 살릴 수 있는 어떠한 그 매개체는 있어야 돼요. 예전에 뭐 그 두산이 처음에 잘할 때 뭐 그냥 갑자기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서서히 이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김동주나 홍성은이나 정수근 이렇게 좀 오버하면서 난리치는 선수가 있으니까 갑자기 으쌰으쌰 덩달아서 막 맞아요.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가 나올 게 이제 이어지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분위기인데 서재웅 코치가 그 분위기 참 잘 만들죠. 아 맞습니다. 뚜비님께서 선수가 달라져야지 이런 얘기 해주셨고 예전에 이제 LK90님 서재웅 투수 코치가 1군에 한번 있는 적 있었는데 성적 안 좋아서 또 내려간 걸로 기억을 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평가가 올라가는 선수나 혹은 코치는 팬들 눈에 안 보이는 선수 코치다. 그러니까 안 보이다 보면은 어디서 뭐 하고 있어? 근데 2군에서 좀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빨리 좀 1군에 올라가서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1군이 좀 안 좋을 때는 1군 코치들이 조금 좀 내려보내라 혹은 이제 뭐 교체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약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들도 있습니다. 솔트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요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대외적으로 보여주기냐 아니면은 또 실질적인 좀 효과가 있느냐? 현역 시절 때 위원님께서 이 코칭 스태프 보직 변경돼서 다른 코치가 이렇게 슉 올라오면 어때요 분위기가 조금?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올라온 코치가 싫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또 그 코치하고 또 잘 지내면 잘 되는 되는 건데 논란을 이게 그 보여주기식은 아닐 거예요. 이거 해봐야 좋은 소리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기는 아니고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일 거예요. 아하, 네. 팀 분위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코치들이 선수한테 야 이렇게 안 먹혀요. 아, 그쵸, 맞아. 그리고 또 그 아무리 좋은 해줘도 선수들이 받아줘야지 좋은 코치가 되지. 그렇죠. 안 받아주면 좋은 코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잘 가르치는 코치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소통 잘 되는 코치가 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재웅 코치가 아니 뭐 좀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네. 뭐 어디서 들리는 얘기는 그냥 놔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냥 놔둔다. 그래 이게 사실 근데 메이저리그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선수를 이게 굳이 터치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다가 선수가 그때 나중에 가서 이제 안 풀릴 때 도움을 청하면 이제 그때 또 이제 고쳐주는 거 같이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게 이제 메이저리그식 또 코칭 스태프 방법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지금 우리가 좀 그래요. 선수들한테 다가가서 하려면은 안 해요. 그리고 막 메이저리그 따라하고 그러다 이제 망하면 망치면 그때 오죠. 그때 봐주면 되는데. 메이저리그는 그 자원이 많잖아요. 그쵸. 얘 안 고쳐도 안 고쳐서 얘가 안 하면은 그냥 내려가면 되잖아. 다른 사람 오면서 잘하면 되는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반드시 살려서 써야 되니까. 네. 아하. 선수들도 좀 코치의 조언을 들어볼 필요 있어요. 그 정도 했으니까 여기 온 거거든요. 맞아요. 네. 미세한 긍정의 효과 등이 또 다른 역할이라면 역할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선수 시절부터 이제 별명이 뭐 응원단장이었던 만큼 그런 부분을 또 확실하게 맡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자, 사실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이유 역시 선발진 이 부진을 또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양현종 선수가 6월에는 평균 자책점 무려 7.40에 부진하고 있고요. 메디나 선수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대체 외국인 선수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사실상 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리 선수도 결국에는 2군으로 내려갔고 앤더슨 선수 어제 노게임 선언이 되긴 했습니다만 1회에 또 4실점 하면서 좋지 못한 모습 계속 연타를 또 허용하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제 투수 쪽 파트에서 뭔가 좀 큰 변화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럴 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체 외국인 선수 뽑아오는 거겠죠. 메디나 선수는 이제 지난 28일날 심작단장이 28일 미국으로 출국을 하면서 메디나 선수의 대체자를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참 그 우리나라에 데려올 선수가 없나 봐요. 뭐 다들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뽑았겠죠. 그렇죠. 근데 오면은 참 적응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기량도 안 되는 선수가 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예,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렇게 자꾸 미국만 가지 말고 다른 데도 좀 눈을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니까요. 지금 어쨌든 이 미국에는 선수들이 없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또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콜업의 가능성을 또 놓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좀 데이터를 숫자적인 데이터만 맨날 데이터 하지 말고 아니 외국인 선수 잘 뽑아오는 팀 있잖아요. 두산 같은데. NC 같은데. 네, NC 같은데. 아니 그 숫자만 보면은 누가 못 뽑아요. 마이너리그라는 데서는 사실 그 적극적인 승부를 원하는 데라서 변화구 많이 던지지도 않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 시스템에 있는 숫자만 자꾸 보지 말고 메커니즘을 좀 봐야죠. 비디오를 보고 분석을 하는 맨날 분석하는데 두산 같은데 뭐 NC 같은데 선수들 그 오면 영상 그 선수들의 그 평균적인 영상 같은 걸 좀 데이터를 만들어서 좀 스카우트한테 좀 그
역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스탯만 보고 뽑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 스윙 메커니즘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봐야죠. 왜 맨날 그 숫자만 보고 데리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상만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지금 뭐 키우미어 로즈가 데려오는 선수들 뭐 예전에 전 브리검 선수 데려왔을 때도 스탯만 봤을 때는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안 통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대성공했고 예전에 저 그리고 이 기억나는 게 야마이코 나바로 선수 있잖아요. 삼성의 나바로 선수도 이 오기 직전에 마이너리그 성적이 되게 좋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아니 이 내야 된다고 이런 선수를 데려왔나 싶었는데 우리나라에서 40홈런 넘게 치고 이게 진짜 성적이랑 실제 국내 리그에서의 활약상이랑은 또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성적 좋아서 데려온 선수도 망하는 선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에레디아 선수 지금 어느 정도 성적이죠? 엄청 잘하고 있죠. 네. 난 진짜 그 선수 저기 파울 치는 거 하나 보고도 이 선수는 올해 최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왜 전문 스카우트들이 좀 그런 거 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스카우트 어떠십니까? 전 사업 바빠요. 알겠습니다. 아까 내가 구단에 고마워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이 구단 얘기하면 저 또 어디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래. 아니 전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없으시다. 사업이 바쁘시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메디나 선수 교체 지금 이제 수순에 접어든 모양인데 메디나만 바꾸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제 앤더슨 선수까지 둘 다 바꾸는 게 나을지 팬 여러분들께서도 또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습니다. 앤더슨 같은 경우에는 또 메커니즘 좀 바꾸고 괜찮아지지 않았느냐라는 얘기 있었는데 어제 이제 노게임 된 경기에서 보여준 게 일단은 너무 실망스럽다 보니까 또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 둘 다 바꿔라. 왜냐면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올 시즌에도 마찬가지고 사실 성적을 내야 되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 선수 둘 다 교체해라라는 이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디 가서 누굴 찾죠? 지금 메이저리그 거기도 안 나오고 지금 우리 그 지난 겨울에 찾아온 선수가 이렇게 됐는데 또 어디 가서 누굴 찾아올 거예요? 나는 이게 김종국 감독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냥 그 외국인 선수 쓸 데 없으면은 그냥 우리나라 선수 계속 쓰는 게 좋아요. 좀 이렇게 그 세 포지션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수 써야죠. 쓰다가 정말 그 천천히 골라와야 돼요. 그럼 대체적으로 막 골라오지 말고 정말 좋은 선수 올 때까지는 이 선수 빼고 우리나라 선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윌리엄스 선수 한국 들어와가지고 뭐 몇 경기 안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전임자에 비해서 훨씬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그레디 선수 나가고 나서 이 윌리엄스 선수를 찾는 데까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지 않아서 한 달도 넘게 걸렸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어려운 시간이었고 팬 여러분들께서도 기다림이 정말 길었지만 어쨌든 좋은 선수 데리고 오면 남은 시즌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데려오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막 김종국 감독은 지금 마음 바빠요. 지금 뭐 하위권으로 추락해 있죠. 성적은 내야 되는데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뭐 재계약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니까 빨리 좋은 외국인이 와서 반전 좀 시키고 싶지만 지금 좋은 외국인을 그렇게 빨리 데리고 올 상황이 아닐 거예요. 맞습니다. 네. 지금 뭐 그리고 대체 외국인 교체하고 싶어 하는 구단이 사실 기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단들도 지금 외국인 선수 교체하고자 계속 이제 선수들을 물색하고 컨택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선수들을 빼오는 것도 데려오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 보자. 아까 뭐 봤더라? 이제 선발이 전부 다 좌완이라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부터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잘 던지면 그만인데 나비꽃빌님이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놀린 선수랑 파노니 선수랑 이제 이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팬 여러분들께서는 좀 속상하셨던 것도 같아요. 잘 던지면 그만이죠. 잘 던지면 그만인데 그래서 좌완 우완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요즘 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요즘 뭐 왼손 타자는 사실 왼손 투수공 왼손 타자가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그렇잖아요. 맞아요. 키움 팬인데 브리검이랑 요키시는 키움이 자매결연 맺은 독립구단에서 경기 운영 능력, 인성 모두 참고해서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스탯만 보고 들어왔을 때 한국 무대에서 잘하는 선수는 또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외국인 선수를 시즌 끝나고 찾지 말고 단장 여기 야구장에 있으면 뭐예요? 계속 나가 있어라. 단장 여기 앉아서 뭐 할 거예요? 뭐 라인업 쓸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근데 스카우트들이 나가 있잖아요. 어쨌든 스카우트 이제 그 고등학교, 대학교 아마추어에 가야 되잖아요. 아마추어 야구도 봐야 되니까. 이게 해외 스카우트들만 또 따라다니기가 또 좀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단장 뭐
외국 가서 계속 찾아다녀야죠. 그게 단장이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세 명의 선수를 계약할 때 이 시즌 중에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약하는 팀들은 사실 없겠죠. 어느 정도는 다 기대치가 갖고 계약을 하는 거겠지만 이게 뚜껑 까보면 또 그렇게 잘 흘러가는 경우가 또 없다 보니까 플랜 B, 플랜 C까지는 좀 잘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지금 봐야지. 아, 저 선수가 우리나라 와서 할 수 있겠구나. 지금 어떤 스타일로 야구하는구나. 이걸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가서 내년 거 봐야죠. 맞습니다. 내년 선수들도 좀 미리미리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기아 타이거즈가 또 투수 코치 교체로 이 반등의 계기를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댓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였겠냐니, 근데 투수 스카우트 문제는 궁금한 게 키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상도 못한 요키시 교체 시간도 얼마 안 걸려서 바로 맥킨이 데려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결국 스카우트 팀의 문제인가요? 라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뭐 잘 찾았나 보죠. 뭐 어디 가서라도 뭐 정보라도 정보 부족으로 못 찾아오는 팀도 있고 정보가 많아서 잘 찾아오는 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부동산에서 좋은 집 찾으려면 어디 가서 보는 것보다는 그 발품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발품 팔아야 돼요. 내가 직접 봐야지. 아니 좋은 장면만 하이라이트로 보내주면 아 그러면 뭐 다들 잘할 것 같지. 세상에 그렇게 야구 잘하는 선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잘할 것 같고 뭐 다 지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 맞습니다. 지금 오늘은 저희가 EV9이에요. 이거 전기차죠, 맞죠? 기아 타이거즈, 기아에서 나온,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전기자동차 PPL. 저 요즘 운전도 하거든요. PPL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시승기, 차 타보니 역시 조용하네요. 뭐 편안하네요. 이런 거 가능합니다. PPL. 아 진짜 그 타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쵸. 네. 타봐야지 뭐 좋은지 알지. 또 전기차면 소리도 없고 얼마나 조용하겠습니까? 궁금한데 어쨌든 저희 또 PPL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얼마 전까지 빠노니가 인스타 댓글로 한국 오고 싶다고 했는데 메이저리그 콜업 돼버려서 아쉬워요. 다음 생애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믿었었던 선발진이 또 이렇게 와르르 연쇄적으로 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참 시즌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이 선발인 것 같아요. 역시 모든 팀들이. 저기 당도가요 그렇게 달지 않아요. 저 단 거 안 먹거든요. 잘 달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니콜 키크더만님 또 5,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도 기아 PPL 가자 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기아차 PPL 저희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10개 구단 주제 다루면은 저희가 또 이렇게 PPL 기다린다 이렇게 또 그 제품 얼마 전에 저희 뭐 했는지 아세요? 한화에게 했더니 여기 K9 자주포를 데려와가지고 이제 트럭 시위 대신에 탱크 시위 한번 하셔라. 이거 하면은 효과 확실할 것이다. 아니 유튜브로 이제 그 군사 무기 뭐 이런 거 많이 보는데 그 되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니까요. 근데 그죠. 저희도 한번 이렇게 타보고 광고 한번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군님이 2,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화의 정유영 선수가 2군에서 노이트했는데 1군에서 언제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화의 걸스 선발진이 사실은 이제 3명의 선수는 좀 탄탄합니다. 뭐 산체스 선수, 페냐 선수, 그리고 이제 문동주 선수까지는 자리를 잡았는데 4호 선발을 또 이제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될지는 좀 아직까지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한승혁 선수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네. 그 피처스에 잘 던졌다고 해서 바로 또 선발로 데뷔시키긴 힘들어요. 아하. 선수 저기 라인업의 그 타자들 라인업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올라오게 된다면 불펜에서 경기 승패와 관계없는 상황에서 좋은 상황에서 올라가서 어느 정도 그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경험을 좀 쌓고. 네. 테스트죠. 뭐 경험이야 뭐 경험이겠지만 테스트가 좀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1군 무대 있고 2군 있고 뭐 3군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뭐 실전 경기를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1군, 2군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 2군에 사실은 진짜 고졸 신인, 뭐 대졸 신인들도 뛰는 리그. 그런데 진짜 뭐 뛸 만큼 뛰었던 1군 무대 경험이 충분히 많은 베테랑들도 사실은 같은 리그에서 뛴다는 게 이게 과연 젊은 선수들의 육성에 이게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왜냐면은 너무 클래스 차이가 좀 나잖아요. 어쨌든. 그 기자님 말이 맞아요. 우린 리그가 너무 없어요. KBO 리그하고 피처스 리그 2개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야구를 안 하려고 이제 학생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선수들이 두텁지 못한 얘기 듣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리그가 좀 많아져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자꾸 메이저리그에서 죄송한데 메이저리그는 뭐 루키리그, 싱글-A, 더블-A, 트리플-A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적인 이 마이너리그 리그만 이제 4개 단계잖아요. 4개 단계 착실하게 착착착 밟아가면서 자기 나이대에 맞게 또 이제 선수들 수준에 맞게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젊은 선수들이 이렇게 좀 베테랑 선수들 좀 많이 경험을 쌓은 선수들이랑 붙으면 사실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이겨내는 선수들이 뭐 물론 1군에 올라오는 거긴 하겠지만요. 제가 이제 많은 그 업계 종사자들하고 만나잖아요. 네네. 같은 스포츠지만 뭐 축구 뭐 종목 뭐 다양하잖아요. 다 만나는데 네. 골프도 있고, 네. 뭐 결국에는 지금 상황이 프로 축구처럼 네. 4부 리그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무슨 지자체에서 4부 리그 만들고 있고. 오, 축구 같은 건 6부 리그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인프라가 되다 보니까 축구하려고 뭐 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외국 유학 가서 요즘에 그 17세 그 월드컵인가요? 성적이 자꾸 난단 말이에요. 근데 야구가 지금 위기다 그러면서 또 팬들이 찾아주니까 또 하나 놓고 있거든. 네. 축구한테 크게 한번 발표해 이러다가. 아, 그러게. 이게 사실 축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축구 되게 좋아해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축구한테 크게 한번 밟힌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좀 같이 도입을 하고 배워나갈 부분이 좀 필요한 거는 같습니다. 이게 봄날님 국내 여자농구, 여자 배구가 그런 시스템이라 고졸 유명주가 몇 년 하다 좌절해서 강제 은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국내 여자 농구, 그다음에 국내 여자 배구 같은 경우에는 드래프트에서 선수들 많이 뽑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 구단이 선수들을 많이 뽑지 않으면 유망주들이 사실 그 스포츠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그런 행동이라고 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뭐 시작부터 포기해버리니까 그냥 취미로 하지 누가 선수로 하겠어요. 하긴 뭐 그렇습니다. 10개 구단 되면서 2군 선수들 너무 빨리 올려 쓰는 것 같기도 하네요. 8개 구단 시절에는 2군에서 7년, 8년 있었던 박병호, 정우윤 선수 같은 케이스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 주셨는데 확실히 예전과는 좀 달라진 분위기가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10개 구단 돼서 뭐 수준이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많이 생겨야죠. 맞습니다. 뭐 지금 프로야구가 이제 10개에서 더 이상 올라가긴 쉽진 않겠지만 그 밑에 단계의 리그가 많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야구가 점점 경쟁력이 떨어질 거예요, 아마도. 맞습니다. 나이가 20살인 김지수 선수도 프리미어리그 브랜트포드 입단하고 그러는데 결국 유소년 선수 리그부터 발전해야 되는 게 맞다. 또 이제 세라피모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요즘 제가 그 고등학교 감독들을 매일 만나요. 네네. 각기 다른 고등학교 감독들을.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수업 다 하고 연습하잖아요. 네. 연습할 시간도 없고 선수들도 들어가서 공부도 안 하고 나와서 연습도 못 하고 둘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수업권 보장이라는 게 사실은 진짜 너무 좋은 얘기기는 한데 이상적인 얘기기는 한데 이게 현실이랑 또 이상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괴리가 좀 있잖아요. 그래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돼야지 만약에 그 정책만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 우리 그 감독들이 하는 얘기는 앞으로 선수들이 수준이 점점 떨어진대요. 연습하는 기회는 없고 주말 리그라고 해서 나가봐야 선수가 이제 한 대회가 끝나면은 어느 정도 발전을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중에 이제 수업 들어갔다 연습하고 주말에 경기하니까 일주일에 하는 뭘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그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아마도 좀 큰일이에요. 그러게. 저도 사실 이제 학창 시절 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제가 나온 중학교가 그 경기도 지방에서는 그래도 좀 알아주는 축구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랑도 이제 잘 지내고 그랬는데 축구부 친구들 수업 들어오면 맨날 이렇게 자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게 평소에 계속 쭉 들어왔어야 이걸 좀 따라갈 수가 있는 건데. 맨날 대치동에 학원 가도 대학 못 가고 삼수하고 그러는 학생들도 있는데 정규 수업만 듣고 그걸 어떻게 쫓아가요? 그러니까 앉혀만 놓는다고 사실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 저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가지고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요 정도 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의 글쎄 상승세를 제대로 탔죠. 류현진 선수도 보지 못했던, 류현진 선수도 못 봤던 7연승에 또 도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화의 마지막 7연승은 2005년 6월 11일
시계를 무려 18년 전까지 또 돌려야 되네요. 2005년이면 제가 중학생 때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류현진 선수가 한화이글스에 입단하기도 전에 7연승을 이제 거뒀다라는 거고, 류현진 선수가 있을 때에도 7연승은 없었다라는 뜻도 또 되겠죠. 오늘 승리할 경우에는 무려 6,593일 만에, 야 대단합니다. 7연승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요즘 한화이글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단한데요. 네.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요. 야 진짜 고생 많았죠. 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팬 여러분들께서 가장 고생하셨죠, 그죠? 네. 뭐 할 때도 됐죠.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그렇게 이제 고생하면서 선수들 차곡차곡 모으고 또 경기 뭐 처음에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경기 나가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졌고, 제가 이제 작년 말인가 시즌 초반에 경쟁력이 좀 생긴 것 같다고. 네. 예, 경쟁력 생긴 팀은 연승에 또 투스토크 타자들하고 밸런스만 맞춰주면 네. 연승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7연승을 도전할 수 있는 만큼이 되면은 이제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봐야 돼요. 중위권을 올라갈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한화이글스가 마지막 7연승 시절에 2005년입니다. 팀 내 주요 선수 한번 읊어드리자면요. 송진우 선수가 또 11승 거뒀고, 문동환 선수, 정민철 선수도 9승 3패, 최영필 선수, 최영필 선수도 선수생활 정말 오래 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태균, 이범호, 데이비스, 이도영 선수는 또 이제 별명이 이제 피자도영이었던 게 또 생각이 나고, 이거 진짜 추억의 방울방울이네. 저 이때 야구 열심히 봤거든요. 야 진짜 이름이 다들 추억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이때 현역이셨잖아요. 네, 예. 위원님 2005년에 어떤 뭐 그 기억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기억도 안 난다 이제. 뭐였지? 18년 전인데, 야, 이 진짜 그냥 야구했지 뭐. 이 시즌 뛰셨겠죠. 네. 야구하고 집에 가고 뭐. 야, 2005년이면은 이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야구로 이제 빗대서 얘기해드리면 이제 오승환 선수가 또 데뷔했었던 시즌이에요. 10 했죠. 10승, 10홀드, 10세이브 했었던 시즌이에요. 이때 이 데이비스가 있었으면 우주는 없었을 텐데. 우주는 없었나? 없었죠. 갔나? 데이비스 선수 제가 2006년까지 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기억난다. 류거나 생각나네요. 2006년 그쯤에 물에 빠진 곰님께서 또 10,000원 후원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쌤 해춘기였을 텐데 또 니콜 키크더만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위원님 한번 성적 한번 볼까? 2005년에? 잘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위원님 한번 보겠습니다. 2005년 위원님 잘하셨네요. 2할 9푼 3리 찌셨네요. 요때가 마지막이죠 이제. 다음에 또 더 잘하셨는데요. 거의 끝물 때네. 무려 35살 시즌에도 3할 근처까지 또 치셨습니다. 괜찮으셨는데요. 이게 확 잘할 때가 없잖아요. 네. 그죠, 고만고만. 그러니까 2003년에 잘하셨잖아요. 이제 이게 막 3할 치다가 2할 떨어지면 네. 이제 에이징 커버 됐나 보다. 근데 계속 2할 8푼, 9푼, 2할 7푼, 8푼. 그러니까 에이징 커브를 못 보죠, 잘. 될 것 같은데, 좀만 몇 개만 더 치면 3할 될 것 같은데, 요런 느낌. 진짜 재밌네. 어쨌든 지금 20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보니까, 박지성 선수가 맨유 이적한 시즌이 또 2005년이고, 무한도전 첫 방영이 2005년이고, 버즈의 겁쟁이. 이거 저 중학생 때 진짜 난리였거든요. 이거 뭐, 학창시절 보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뭐, 이때 버즈, 그 다음에 SG 워너비, 요런, 저 레전드. 무한도전 첫 방송이 저거 아니었나요? 소 맞나? 소랑 줄다리기 하는 건가? 그 사람, 그분 누구죠? 차승원 씨가 네. 연탄 찍고 그거는 좀 나중. 제가 알기로는 소싸움, 소랑 줄다리기 하는 거 아니었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기억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들 지금 2005년에는 뭘 하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날 사랑해줘요, 날 울리지 마요. 다 기억하시는구나. 네. 이게 2005년까지 거슬러 가야지만 한화에 또 7연승이 있었다라는 거니까, 이때 당시에는 사실 한화이글스가 강팀이었어요. 이제 김인식 감독님이랑 같이 하면서 다이너마이트 타서 저 기억이 나거든요. 항상 다이너마이트 타선이죠. 근데 2005년 여기 2005년생이 안 들어오시죠? 2005년생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학생이려나? 학생이겠죠. 네.
아 그러네. 학생이면 지금 공부해야지. 브런치 보면 안 되지. 지금 금요일인데 학교에서. 2005년 여자친구랑 헤어졌대. 아 2005년 여자친구랑 헤어졌었습니다. 네. 2005년도에 안현이 골든글러브 받으셨대요. 네 마지막. 아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2005년이면 투고 타자 시즌인데 그때 이할 구프님도 잘하신 거죠. 이런 얘기 해주셨고 아 그래 저 기억나요. 그 지하철이랑 달리기 대결 그때 그 여기 독산역인가? 독산역에서 달리기 하는 것도 기억나고. 2005년이에요? 예. 목욕탕 물 빼는 것도 더 기억나고 그때는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맞아. 무한 도전이 아니라 기억이 나네. 아, 차승원 씨 나온 게 몇 회지? 그거는 근데 좀 뒤인 걸로 아는데. 그것도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그것도 무모한 도전이었나? 하여튼 김인식 감독님 재활공장 공장장으로 또 날리던 시절이었다. 최승호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화이글스 지금 6연승 달리고 있죠. 이제 18년 만에 7연승을 향해 또 달려가고 있는데 6연승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역시 투수들의 이제 분발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연승 기간 동안 투수들의 평균 자책점 1.50 1위고요. 피홈런도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발진 4승 무패 1.62의 평균 자책점, 불펜도 2승 무패 8홀드 3세이브 1.31. 와우 대박입니다. 한화 어디까지 비상할까? 근데 그동안에는 데이터가 쌓여도 아주 안 좋은 데이터만 쌓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6연승 이런 게 좋은 데이터가 이제 쌓이는 거예요 선수들한테. 이거는 이제 뭐 기록은 남기도 하지만 이 선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쌓이다 보면은 그 실력 이상의 또 연승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자신감이라는 게 야 자신 가져 이건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기는 경험이 그래도 네. 선수들한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안충희 의원님 나오셨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선발 투수들이 산체스, 페냐, 문동주 3명의 선수들이 기디닝을 또 소화를 해주잖아요.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펜 투수들이 그때는 좀 쉬고 4, 5선발 나올 때 조금 이제 불안할 때는 불펜을 한 6명, 7명 때려박아가지고 그 경기를 확 잡아버리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저는 진짜 달라진 한화의 모습이라고 또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예 맞아요. 이길 수 있을 때 이겨야 돼요. 뭘 하든 그리고 확실하게 이겨야 돼요. 맞습니다. 이기고 있는데 뭐 다음 경기 생각하고 이러다가 역전 당하면은 그 팀이 약해지거든요. 네. 이길 때 확실하게 이겨야 돼요. 분위기가 또 달라진다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안 읽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05년 무모하게 제가 결혼식을 한 연도군요. 마티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거기가 무모한 도전이었나? 이거 저희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형님들께서는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행복하신 거죠, 맞죠? 자, 이거 뭐 빵 터져가지고 요거는 제가 기억해뒀다가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모한 결혼, 네, 무모한 도전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한화이글스의 7연승 도전 오늘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쿠아픽과 함께하는 오늘의 픽도 역시 이제 하나와 삼성의 경기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진짜 진퇴 양난일 것 같아요. 이제 어려웠었던 롯데를 상대로도 루징 시리즈 내줬고 이제 상승세인 이글스, 한화이글스를 만나기 때문에 이 최하위 그리고 이제 10위가 삼성 그리고 이제 9위가 한화잖아요. 여기에서 더 밀려나면 탈꼴찌하기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네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선정한 주제는 가장 많은 안타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이제 주제입니다. 오늘 선발 투수 문동주 선수 그리고 이제 최채영 선수가 맞대결을 하는데 그럼 어떤 선수가 좀 많이 때려낼지. 오늘 첫 안타인가요? 네, 첫 안타입니다. 네. 오늘 한화의 그 연승에 초를 치고 싶진 않은데. 네. 그래도 지금 삼성이 너무 지금 안 되니까 오진희 선수가 뭐라도 하는 첫 안타가 아니라 좀 좋은 큰 거 하나 멋있는 타구 한번 날려서 저게 분위기 반전도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삼성 선수를 한번 찝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또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또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첫 안타죠. 첫 안타 역시 1번 타자 찍어야죠. 이진영 선수 요즘에 좀 잘하거든요. 저 이진영 선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안타는 무조건 1번 타자 찍는 거 국룰 아니겠습니까? 얍삽하게 가야죠. 어제 노시안 선수가 마지막에 홈런 쳤는데 마지막 타석에 이어질 것 같은데. 이어질 것 같다. 좋습니다. 살짝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노시안 선수 또 골라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김인환 선수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김현준 선수 집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오늘 경기 어디가 홈이냐 한번 볼까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삼성이 홈입니다. 삼성이 홈. 그러다 보니까 하단타
한화에서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하네요, 그죠? 네. 네. 한화가 그럼 1회를 3자범퇴로 물러나야지만 이제 삼성한테 네. 찬스가 오는 거니까. 누가 치든 뭐가 중요해요. 그래, 누가 치든 뭐가 중요하냐는 말씀 드리는 이유 있습니다. 저희 많이만 치고 이기기만 하면 되죠. 이기기만 하면 되고 저희 상품 받아가시는 데는 정답을 맞추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요것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저희 올라가는 이벤트 영상에 댓글 달기만 하셔도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정답 맞추시지 않으셔도 댓글만 다셔도 저희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으시니까요. 저희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에도 꼭 관심 가져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5분 선정해서 아쿠아픽 보내드립니다. 이거 구강세정기 뭐 위원님께서 더 잘하시잖아요. 기가 막히죠. 좋은 거. 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단백질러 저희가 또 방송하면서 계속 이제 홀짝홀짝 마시면서 먹었는데 위원님께서 이거 이제 처음 드셔보시니까 또 어떻습니까? 여기가 그 야구 브런치가 홈쇼핑보다 물건을 잘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이거 저희 잘 때와요. 아니 그때 오진이 맛있었죠. 네. 이거 아쿠아픽도 굉장히 좋고 대박이고 이것도 단백질로도 기가 막히고. 네. 저희 여러분들께 좋은 제품만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PPL 들어오는 거 막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일단 또 해보고. 자, 저는 그리고 없는 말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맛없으면 맛있다고 얘기를 못해요. 맛없다고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맛있다고는 얘기 못합니다. 근데 단백질로는 맛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이제 구매 링크 저희 위에 올려드린 거 누르셔서 들어가실 거예요. 차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자동차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커. 너무 커요. 힘들어. 그죠? 나가서 또 운전하고 또 탱크도 저희가 언제 뭐 운전을 한번 해봤겠습니까? 카메라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것만. 탱크 괜히 이제 운전하다가 국방부에서 민원 들어오고 이러면은 방송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런 PPL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좀 이제 광고하기 편한 오진이 단백질러 아니면 뭐 이제 아쿠아픽 이런 거 위주로 좀 부탁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안경현 위원님과 함께 또 이 재미있게 한 40분 넘게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요번 주 또 벌써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가오는 주말 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기자분들과 함께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또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키크더머님 마지막으로 또 5,000원 보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니발로 야외 방송하세요. 야외 방송 저희가 아이고 좋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서만 하는 거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바깥에서 혹은 이제 야구장 근처에서도 저희가 방송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기대. 야구장 꼭대기 맨 위에서 하면 되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요. 어떻게 상관없지 않나요? 상관없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씀 또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